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중훈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논문은 Large Language Models of Inconsistent and Biased Evaluator라는 논문으로 LLM-based evaluator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 논문의 오버뷰부터 결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최근 LLM을 다양한 태스크의 이밸류에이터로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코릴레이션 관점에서의 성능을 주로 연구합니다. 즉, 사람이 평가한 평가 결과와의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버스트니스 관점에 대한 연구가 적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기반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현재 LLM 이밸류에이터는 편향되고 그리고 인컨시스턴트한 이밸류에이터라는 것을 여러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패밀리어리티 바이어스 그리고 스코어 바이어스, 앵커링 이펙트와 같은 어떤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험 결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을 함으로써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매틱 텍스트 이밸루에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아래 피규어와 같은 어떤 갈래가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좀 오래된 그리고 전통적인 블루와 루지와 같은 통계 기반의 전통적인 오토매틱 매트릭들은 인간의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평가한 점수와 저 블루와 루지 같은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 버트와 같은 PLM 기반의 인베딩을 사용하는 인베딩 베이스드 매트릭들이 제한이 되었는데, 이러한 인베딩 베이스드 매트릭들 또한 레퍼런스 텍스트가 있어야만 이 점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성이 좀 제한적이고 어떤 이 요약문 품질 그리고 레퍼런스 텍스트의 품질에 의존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휴먼 프리퍼런스나 도메인 릴리번트 다큐먼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평가 방법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어떤 단일한 점수를 기반으로 어떤 퀄리티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의 퀄리티를 재고자 하는, 즉 멀티플 디멘전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좀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LM 베이스드 이밸류에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제 LLM의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LLM을 사람 대신 평가자로 직접 사용하는 LLM 베이스드 이밸류에이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래 보이는 어떤 그림과 같이 유저 쿼리 컨텍스트를 이벨 템플릿에 맞춰서 프롬프트로 주었을 때 어떤 원하는 형식의 답변을 LLM이 뱉고 평가를 하는 것이 LLM 베이스드 이밸류에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LLM 베이스드 이밸류에이터 관련 연구는 두 가지 갈래가 존재합니다. LLM 베이스드 이밸류에이터의 어떤 포지션 바이어스나 어떤 휴먼과의 얼라이먼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존재하고, 그리고 반면에 휴먼 콜라보레이션, 에러스판 기반 등으로 평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LLM 베이스드 이밸류에이터의 장점을 좀 보이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이제 오늘 발표드리는 해당 연구는 이제 전자의 어떤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면서 좀 보완해야 할 점을 말하는 그런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LM 베이스드 이밸류에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 GEVAL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GEVAL이라는 논문은 방법론은 LLM의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 LLM의 COT를 적용을 해서 어떤 제너레이티드 텍스트의 품질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이 프롬프트에 태스크 인트로덕션, 어떤 태스크인지,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를 프롬프트에 제공을 해서 COT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된 COT를 포함을 시켜서 어떤 NLG 아웃풋을 평가하도록 프롬프팅이 되고, 그 최종적인 아웃풋 레이팅 토큰, 즉 뭐 1점이든 2점이든 이런 점수, 그 평가해야 할 텍스트에 대한 점수의 확률 값을 파이널 스코어 어그리게이션에 사용을 하여 최종 점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구실의 이유경 석박통합과정의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솔로지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을 설계를 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이유로 어떠한 세팅으로 실험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써미벨이라는 데이터와 로즈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두 데이터 모두 요약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이터셋이고 써미벨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 각 요약문에 대해서 3명의 전문가가 커헤런스, 컨시스턴시, 플루언시, 릴리번스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데이터셋이고 이제 메인 실험들은 모두 써미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즈는 어토믹 컨텐츠 유닛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요약문을 좀 작은 단위로 쪼개서 서머리에 셀리언스라는 것을 평가한 데이터셋으로 비교적 써미벨보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셋이고 GPT-4가 이 논문이 실험되었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 해당 데이터셋을 학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뒤에 있는 어떤 완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용을 한 케이스 스터디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자 모델로는 GPT 3.5, GPT-4, GPT-4 터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어떤 매트릭으로 그리고 몇 점 스케일로 그리고 어떤 에스펙트에 대해서 평가할 건지 등등을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에스펙트의 각 점수와 휴먼 점수와의 켄달 타우 커릴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험은 패밀리어리티 바이어스와 관련된 실험인데 LLM 이밸루에이터가 퍼플렉시티가 낮은 요약문에 대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즉, 그 LLM이 프리트레인 과정 혹은 학습 과정에서 어떤 많이 학습된 문장 구조 혹은 요약문에 대하여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바이어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각 요약문들을 이밸루에이션 스코어, LLM하고 휴먼 스코어가 1에서 5점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에 따라서 먼저 그룹화를 한 후에 각 그룹별 평균 퍼플렉시티를 텍스트 다빈치 003 모델을 활용을 하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이 익스퍼트, 그 다음에 파란색이 GPT-4 점수이고 X축이 예측 점수, 그리고 Y축이 퍼플렉시티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GPT-4, 오른쪽은 GPT-3.5 터보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 휴먼 어노테이터에 비해서 이 GPT-4가 퍼플렉시티가 낮은 요약문에 더 훨씬 불균형적으로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를 하는 그런 편향이 발생되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1에서 3점짜리 서머리의 퍼플렉시티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4점, 5점부터는 퍼플렉시티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가 그림이 아니라 이제 그 각 점수에 따른 퍼플렉시티 점수를 직접 기재를 한 것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요약문뿐만 아니라 소스 다큐먼트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먼 익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 다큐먼트의 퍼플렉시티와 레이팅 간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 비해 GPT-4 같은 경우에는 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떤 스코어링 그래뉴얼리티와 스코어 바이어스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먼저 스코어링 그래뉴얼리티, 즉 뭐 1점인지 2점인지 뭐 10점, 1에서 10점인지 1에서 100점인지 등과 같은 이런 그래뉴얼리티에 따른 점수 분포를 분석을 하여 편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고 이제 다음과 같이 5가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1에서 5 스타는 1, 1점, 2점, 3점, 4점, 5점 5개로 생성을 하는 것이고 1, 5 플러스 워드 몰디파이어는 1에서 5점 플러스 뭐 weak이라는 단어나 strong이라는 단어도 생성할 수 있게 하여 weak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이너스 0.3, 33 그리고 strong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플러스 0.33을 하여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에서 5 float 모디파이어는 직접적으로서 1에서 5점 사이에 그 소수점을 직접 생성을 해서 뭐 1.3, 5점, 4.3 이런 식의 소수점 점수를 직접 생성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에서 10 스코어는 1에서 10 범위의 점수 그리고 1에서 100 스코어는 1에서 100
사이의 점수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각각에 대해서 비교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표에 보시는 이 에버리지가 붙은 방법론의 경우에는 템퍼러처를 1로 설정을 하여 10번 아웃풋을 생성을 하고 평균 점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G 같은 경우에는 각 메소드별 점수의 개수, 유니크한 점수의 개수, 즉 범주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 에스펙트별 코릴레이션 그리고 평균 코릴레이션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 1에서 100점 사이의 그래뉴얼리티로 GPT-4를 활용을 해서 점수를 내고 점수 분포를 확인을 해보면 90에서 95점 사이로 거의 모든 샘플에 대한 점수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60점, 70점, 80점과 같은 라운드 넘버, 즉 61, 62와 같은 점수는 거의 생성하지 않고 60, 70, 80과 같은 라운드 넘버에 대한 편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70에서 100 이외의 범위의 점수는 거의 생성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들은 어떤 시밀러 토큰 바이어스라는 것으로 인해 LLM이 멀티플 초이스 셀렉션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61점과 62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현상 때문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에 표를 살펴보시면 그래뉴얼리티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1에서 5 스타의 경우에는 그래뉴얼리티가 5개밖에 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이 에버리지를 함으로써 그래뉴얼리티를 높였을 때 어떤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보아서 그래뉴얼리티가 낮은 경우에는 그래뉴얼리티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다음과 같이 1에서 100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시면 그래뉴얼리티가 이미 높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험은 어떤 멀티플 저지먼트에 대한 앵커링 이펙트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험이고, 한 프롬프트에 한 에스펙트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에스펙트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는 것의 효과성,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위해서 커이런스, 컨시스턴시, 플루언시, 릴리번스 순으로 프롬프트에 제공을 해서 한 번에 각 점수를 4개 점수를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프롬프팅을 하고 각 점수에 따른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코헤런스가 5점 이상,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코헤런스가 5점 이하인 경우에 컨시스턴시 점수,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코헤런스가 5점 이상인 경우에 컨시스턴스 점수를 각각 계산을 해서 이 분포를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살펴보시면 LLM은 먼저 평가한 스코어에 따라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파란색 같은 경우가 주황색에 비해 확연하게 왼쪽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코헤런스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부여했을 때 컨시스턴시도 그대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휴먼 익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없다는 것을 아래 표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LLM이 먼저 평가한 스코어에 대한 편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프라이어에 의존하는 어떤 앵커링 이펙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테이블을 보시면 이 코헤런스를 첫 번째 노스 때, 두 번째 노스 때, 세 번째 노스 때, 네 번째 노스 때의 코릴레이션을 찍은 것인데, 코헤런스의 순서가 뒤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아서 앞에 점수에, 즉 먼저 평가한 점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셀프 인컨시스턴시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같은 샘플에 대해, 같은 요약문에 대해 여러 번 생성된 리스폰스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고, 1에서 10점 사이의 스코어에 대해서 10번 템퍼러처를 1로 하여 10번 생성하였고, 왼쪽은 각 스코어와 이 X축은 이 각 에스펙트에 대한 평균 익스펙트 점수와의 3점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 3점도를 보시면은 코릴레이션이 높은 경우에 0.4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연구에서 이 코릴레이션이 0.4인 경우에도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3점도를 확인을 해보면 좀 더 일관적으로, 좀 직선형으로, 좀 촘촘하게, 좀 좁은 범위로 평가를 해야 좀 더 일관적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는
이러한 결과는 프롬프트나 템퍼러처에 따라 생성할 때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하고 인컨시스턴시한 어떤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템퍼러처를 1로 하여 10번 생성을 하였을 때 측정한 샘플 간 어그리먼트가 IAA보다도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IAA는 인터 어노테이터 어그리먼트로 3명의 익스퍼트 간의 어떤 일치도, 3명의 익스퍼트의 평가 일치도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인터 샘플 어그리먼트는 각 10번 생성한 것에 각 샘플당 어떤 일치도를 확인을 한 것인데, 같은 모델인 GPT-4가 생성한 것의 각 답변의 각 점수에 대한 일치도가 세 명의 다른 평가자가 평가한 점수에 비해서도 낮은 것을 보면은 어떤 인컨시스턴시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할 수 있을 실험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이 템퍼러처와 COT의 어떤 센서티비티에 관련된 실험인데, 템퍼러처에 따른 COT를 넣는 것의 성능 분석을 위한 실험입니다. 이, 이 저자들이 주장하기로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태스크, 심플 태스크에는 낮은 템퍼러처가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COT를 포함을 했을 때는 낮은 템퍼러처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좀 발견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 Y축이 캔달타워 코릴레이션이고 X축이 그 템퍼러처이고, 파란색이 COT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노란색이 COT를 포함했을 때 성능인데, COT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템퍼러처를 높여서 여러 번 생성하는 것이 좀 더 코릴레이션이 높은 것을 보아 효과적인 경향이 있고, 이는 이것에 대한 이유로 다수의 weak 에스티메이터를 조합하는 것과 좀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고, 템퍼러처가 높아지면 각 에스티메이터 간 코릴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한다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non COT와 COT의 각 에스펙트에 대해서도 똑같은 표를 그려봤을 때 둘 다 비슷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세부적으로 더 내용을 살펴보면 템퍼러처가 높아지면 non COT의 성능은 감소하지만 COT의 성능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템퍼러처를 0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래뉴얼리티가 제한될 수도 있어서 성능의 역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퍼러처를 0으로 하여 한 번만 생성을 하는 것이 COT의 템퍼러처를 조절을 하면서 여러 번 평가하는 것에 비해 더 저렴하고 간단하다고 저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은 소스 다큐먼트에 대한 센서티비티를 평가를 한 실험인데, 평가 시 프롬프트에 소스 다큐먼트를 제공하는 것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 included가 프롬프트에 소스 다큐먼트를 넣은 경우, excluded가 소스 다큐먼트를 프롬프트에 넣지 않은 경우인데, 이 소스 다큐먼트를 포함했을 때 모든 에스펙트에 대해 평가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이 플루언시는 애초에 소스 다큐먼트와 관련이 없는 요약문만 보고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에스펙트인데, 이 소스 다큐먼트와 독립적인 에스펙트인 플루언시에서조차 성능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즈 데이터에 대해서 앞서 실험에서 나왔던 6가지 한계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을 하여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G벨이라는 방법론과 Rate Explain, 즉 Rate Explain은 G벨을 기반으로 COT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점수를 매긴 후에 설명을 하라 라고 프롬프팅을 하는 식의 방법론, 이 2가지 방법론을 베이스로 하여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나온 어떤 LLM 이벨리에이터의 문제점은 서머리를 구분하기 위한 그래뉴얼리티가 낮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스코어 레인지를 1에서 5점이 아닌 1에서 10점으로 늘려서 해결을 하였고, 그 다음에 COT 프롬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템퍼러처 튜닝이 필요해서 COT를 제거하고 템퍼러처 0으로 하여 한 번만 평가를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또 완화를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소스 다큐먼트가 퍼포먼스에 주는 임팩트가 없어진다 라는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소스 다큐먼트가 필요하지 않은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도 소스를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멀티 어트리뷰트 라벨로 평가를 하게 되면 각 어트리뷰트 라벨 간의 코릴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자
한 프롬프트에 하나의 어트리뷰트만 평가를 하도록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실험 성능을 보시면 이 초록색이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것이고 그 파란색 그리고 주황색이 각각 G배가 Rate Explain 방법론인데 CNN, DM 그리고 샘섬에서 기존 방법론들에 비해 확연히 좀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이 해당 논문은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LLM 이밸류에이터가 편향되고 그리고 인컨시스턴트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먼저 유용한 요약문보다 퍼플렉스드가 낮은 요약문에 편향된 점수를 부여하는 패밀리어리티 바이어스, 그리고 스코어의 그래뉴얼리티를 높이기 위해 주어진 스코어링 스케일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스코어 바이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평가 점수에 영향을 받아 멀티 어트리뷰트 저지먼트가 저하된다는 앵커링 이펙트 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를 하여 적용을 하였을 때 높은 성능을 보임으로써 이런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